오늘 밤 우리는 플로리다의 야생 파충류와의 계속되는 싸움에 대한 두 가지 기발한 해결책으로 마무리합니다.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에서 포식자가 먹이로 변합니다. 수백 명의 사냥꾼들이 모여 최대한 많은 버마 비단뱀을 잡고 죽이기 위해 선샤인 스테이트에 몰려듭니다. 플로리다의 거칠고 뜨거운 심장은 이제껏 가장 대담한 선택으로 조롱을 받았다. 이미 뱀으로 넘쳐나는 땅에 수백 마리의 희귀한 뱀 사냥꾼들을 풀어놓은 것이다. 2명의 전송된 여성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존을 위한 절박한 행동은 곧 조롱을 경외심으로 바꾸고 자연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 조용한 침공. 수세기 동안 플로리다의 야생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벌레들이 윙윙대는 늪지, 새들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숲, 그리고 먹이사슬 속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움직이던 포식자들. 그러나 그 고요한 표면 아래 낯선 존재가 꿈틀대고 있었다. 에버글레이즈의 심장을 조용히 조여오는 힘이었다. 그 시작은 의외로 순진해 보였다. 20세기 후반 동남아시아에서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수입된 버마 비단뱀이 유리수조를 빠져나와 야생으로 흘러들었다. 허리케인 중에 도망친 뱀도 있었고 감당할 수 없었던 주인들이 버린 경우도 있었다. 처음엔 무해해 보였던 몇 마리의 방사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침공으로 번지게 되었다. 에버글레이즈는 이 뱀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다. 따뜻한 겨울, 끝없는 습지, 넘쳐나는 먹잇감은 비단뱀들의 번성을 가능케 했다. 뿌리와 갈대 아래 숨어 조용히 번식하며 알 하나하나가 위협을 키워나갔고 부화된 새끼 하나하나가 파괴의 사슬을 이었다. 2000년대 초반쯤 플로리다의 야생은 변하고 있었다. 늪지 토끼가 사라지고 너구리와 주머니 쥐는 바쁘던 산책로에서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사슴마저도 생태계를 휘감는 거대한 비단뱀의 고리에 희생되었다. 생명으로 가득했던 늪지에는 점점 음산한 고요가 번져갔다. 그건 생태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였다. 버마 비단뱀은 이제 플로리다의 새로운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다. 강력하고 끈질기며 손댈 수 없는 존재. 과학자들이 이 위기의 규모를 파악하려 할수록 자연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졌다. 플로리다는 자신의 야생의 혼을 잃고 있었고 곧 세상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한 반격마저 조롱하기 시작했다. 야생의 붕괴. 처음엔 그 경고가 조용히 찾아왔다. 진흙 위에 남겨진 발자국이 줄어들고 제방을 따라 반사되던 동물의 눈빛이 사라졌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수많은 종들이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구 결과는 과학계를 경악시켰다. 비단뱀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너구리는 99% 이상 감소했다. 주머니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스라소니는 90% 가까이 줄었다. 늪지 토끼와 여우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 중 하나로 불리던 에버글레이즈는 이제 사라진 생명의 무덤이 되어버렸다. 이건 느린 소멸이 아니었다. 명백한 붕괴였다. 하나의 생명체가 사라질 때마다 먹이사슬 전체에 파장이 퍼졌다. 벌레를 먹던 새들이 사라지고 작은 포유류가 퍼뜨리던 씨앗은 땅 속에 묻힌 채 잊혀졌다. 심지어 질병의 양상도 바뀌었다. 설치류와 기생충을 제어하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비단뱀은 단순히 동물을 잡아먹은 것이 아니라 균형 자체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매번 몸을 조일 때마다 플로리다는 회복 가능성에서 더욱 멀어졌다.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다. 덫, 추적기, 현상금, 심지어 열감지 드론까지. 그러나 며칠이고 무릉덩이 속에 숨어 움직이지 않는 포식자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주정부가 더 이상 살육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즈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너무나 기묘하고 대담하여 플로리다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곧 생태학적 구원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될 발상이었다. 플로리다의 필사적인 도박. 어떠한 인간의 계획도 막을 수 없는 침공 앞에서 플로리다는 자연 그 자체에게 답을 구했다. 그 제안은 터무니없게 들렸다. 이미 뱀으로 넘쳐나는 땅에 뱀을 더 풀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야생동물 보호당국이 수백 마리의 동부 인디고뱀을 다시 풀겠다고 발표하자 반응은 즉각적이고 가혹했다.
뉴스 앵커들은 비웃었고 헤드라인은 플로리다, 뱀으로 뱀과 싸우다라며 조롱했다. 소셜미디어엔 조롱 섞인 밈이 퍼져나갔고 또 다른 미친 플로리다의 실험이 실패했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동부 인디고 뱀은 또 하나의 침입종이 아니었다. 이 뱀은 플로리다가 잊고 있었던 수호자였다. 한때 독사와 외래종 뱀들을 제어하던 토종의 거대한 뱀이었다가 풍경에서 사라진 존재였다. 이건 무모한 쇼가 아니었다.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설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신중하게 계산된 마지막 수였다. 과학자들은 이 잊혀진 포식자를 다시 복원함으로써 균형의 저울을 다시 맞출 수 있기를 바랐다. 세상이 비웃는 동안 플로리다의 생물학자들은 조용히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찬 야생, 복원 작업 중 하나를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혼돈의 혼돈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었다.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생명체를 다시 불러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전설의 귀환으로 시작되었다. 인디고뱀의 귀환. 동부 인디고뱀은 플로리다의 야생에서 그 어떤 존재와도 달랐다. 길이는 8피트를 넘고 비늘은 짙은 남색과 검은빛으로 빛낮 태양조차 그 주변을 휘도는 듯했다. 조용하고 정밀하게 움직이며 자연의 가장 오래된 포식자만이 지닌 위엄을 풍겼다. 독이 있는 뱀들과 달리 인디고뱀은 독이 아닌 힘으로 사냥했다. 독의 면역이 있는 이 뱀은 방울뱀, 코튼마우스, 산호뱀 등을 거리낌 없이 사냥하고 삼킬 수 있었다. 다른 생명체들이 방울 소리를 듣고 도망칠 때 인디고뱀은 앞으로 나아갔다. 거리낌 없이 침착하게 멈추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존재였음에도 인간에게 위협이 되진 않았다. 수줍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갈등을 피하고 조용히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포식자가 아닌 인간에 의해 멸종 위기에 몰리기 전까지는 수십 년간의 벌목으로 90만 에이커의 롱리프 소나무 숲이 사라지며 인디고뱀의 서식지도 함께 지워졌다. 남은 땅조차 고속도로가 가로지르며 수많은 뱀들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었다. 애완동물 거래는 도로가 빼앗지 못한 것까지 빼앗아갔다. 그 반짝이는 비늘에 이끌린 수집가들이 야생에서 수천 마리를 포획했다. 1970년대 후반까지 이 종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고 자연 속 그들의 역할은 점점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플로리다는 한때 그 수호자를 잃었다. 이제 다시 되찾을 준비를 마쳤다. 멸종과 희망의 역사. 인디고뱀의 몰락은 결코 갑작스럽지 않았다. 세대마다 조금씩 그들의 세계는 찢겨나갔다. 롱리프 소나무가 남부 전역을 끝없이 덮고 있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 그 숲의 약 3%만이 남아있다. 인디고뱀은 그 숲과 굴을 파는 고퍼거북의 서식지에 의존해 번식하고 살아갔다. 하지만 그 둘이 사라지자 인디고뱀도 함께 사라졌다. 20세기 말 이 종은 플로리다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 한때 숲 바닥을 지배하던 존재는 이제 유령처럼 사라졌다. 보전 활동가들은 그 뱀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불렀지만 그 존재가 돌아올 수 있다고 믿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거스르고 희망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오리안 인디고 보전센터를 포함한 소수의 생물학자들과 보전단체들은 이 종이 전설로 잊혀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전시가 아닌 야생 방사를 위해 인디고뱀을 사육하기 시작했다. 부화한 알 하나하나가 멸종에 맞서는 조용한 저항의 행위가 되었다. 그 뒤로 수년간의 계획이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토양, 온도, 먹이 밀도를 조사하며 인디고뱀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는 단 한 곳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희귀하고 보호받는 야생구역, 아팔레치콜라 블러프와 라빈스 보호구역이었다. 그곳에서 비밀리에 어린 인디고뱀의 첫 세대가 망과 유리 뒤에서 다시 야생과 마주할 날을 기다리며 힘을 키우고 있었다. 플로리다의 도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수호자의 방사. 2017년 그 프로젝트는 마침내 구체화되었다. 오리안 인디고 보존센터 깊은 곳에서 수십 마리의 어린 뱀이 실험실 조명 아래에서 부화했다. 각각은 사라졌던 포식자를 야생의 제자리에 되돌려놓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그들은 2년 동안 망과 유리 뒤에서 자라났다. 조심스럽게 먹이를 주고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성장 과정을 측정했다. 몸을 미끄러뜨리는 움직임과 공격 하나하나가 기록되었고 야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는지 확인되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정확함, 인내, 그리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싸움이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생물학자들은 그들을 아팔레치콜라 블러프와 라빈스 보호구역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롱리프 소나무와 굽이진 협곡으로 이루어진 드문 성격이었다. 뱀들은 장갑 낀 손에서 하나씩 풀려나 풀숲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어둡고 반짝이며 다시 자유로워졌다. 각 방사는 수세기에 걸친 상실의 무게와 깨지기 쉬운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함께 담고 있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인디고뱀 41마리, 암컷 22마리와 수컷 19마리, 가 야생에 합류했다. 그리고 200마리가 넘는 뱀들이 그 뒤를 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어린 뱀들이 풀숲 속으로 사라질 때에도 의심은 남아 있었다. 과연 몇백 마리의 뱀이 수십 년간의 생태계 붕괴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결국 늪지의 침묵 속에 사라질 고귀하지만 헛된 시도였을까? 세상은 아직 몰랐지만 자연은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연의 반격. 수년 동안 회의감은 아침 안개처럼 에버글레이즈를 덮고 있었다. 많은 이들이 다시 풀려난 뱀들도 결국 조상들처럼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인디고뱀은 생존을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 일단 자유를 얻자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인간의 박수 없이 그 잃어버린 왕국을 되찾기 시작했다. 독사들이 통제 없이 번식하던 그곳에 인디고뱀이 다시 사냥을 시작했다. 그들은 키 큰 풀과 덤불 사이를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방울뱀, 코튼마우스, 산호뱀을 침착하게 추적했다. 독의 면역인 그들은 먹잇감을 제압해 통째로 삼켰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디고뱀은 설치류도 사냥했다. 특히 목화쥐는 급격히 늘어난 개체수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질병을 퍼뜨려 왔다. 사냥 하나하나가 균형을 조금씩 되돌려 놓았다. 그러다 연구자들마저 놀라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인디고뱀이 어린 버마비단뱀을 사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 작고 연약한 새끼들은 플로리다에서 천적을 만나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인디고뱀 앞에서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해결책을 써낸 것처럼 고대의 종이 멸종 직전에서 되살아나 자신의 터전을 파괴한 침입자와 맞선 것이다. 농부들은 독사가 밭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줄어든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등산객들과 레인저들은 오랫동안 생명이 끊긴 줄 알았던 지역에서 작은 포유류들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플로리다의 야생의 리듬,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살아있는 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때 이 계획을 조롱하던 세상은 이제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플로리다의 도박은 통하고 있었다. 승리의 징후.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축하하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렸다. 종복원 프로젝트는 좀처럼 성공하지 않고 단순한 생존만으로는 회복을 입증할 수 없다. 진정한 증거는 인디고뱀이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야생 속의 일부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표시였다. 그 증거는 마침내 2023년에 찾아왔다. 북부 플로리다의 소나무숲 깊은 곳에서 연구자들은 2마리의 새끼 인디고뱀을 발견했다. 작고 매끈하며 명백히 야생에서 태어난 존재였다. 그들은 사육장에서 나온 개체가 아니었다. 몇 년 전 플로리다가 방사했던 그 뱀들의 자손이었다. 40년 넘게 처음으로 확인된 자연 번식이었다. 수년을 이 임무에 바친 보전 활동가들에게 그것은 조용한 승리의 순간이었다. 그들의 노력이 가능성의 판을 다시 썼다는 증거였다. 곧이어 희망의 물결은 플로리다 너머로 퍼졌다. 엘라베마도 그 뒤를 이어 코니커 구규림의 수백 마리의 인디고뱀을 방사했다. 그곳에서도 성공은 뒤따랐다. 2019년 낙엽 위를 기어가는 한 마리의 인디고 새끼가 발견되었고 이는 그 주에서 60년 만에 처음 보는 개체였다. 복원은 이제 이론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조롱으로 시작된 실험은 생태계가 2번째 기회를 얻었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모델이 되었다. 웃음소리는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해 숲은 새로운 속삭임을 들려주고 있었다. 재생. 플로리다의 대담한 도박은 한때 농담처럼 시작되었지만 결국 하나의 교훈으로 끝났다. 한때 잊혔던 인디고뱀은 자연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조롱받던 아이디어조차도 인간이 자연과 맞서지 않고 협력하기로 선택할 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증거였다.